이서연은 YJ타워의 빛나는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복장은 평범한 비즈니스 정장이었고 머리는 단정한 포니테일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배경에 녹아드는 눈에 띄지 않는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보였다. 이것이 핵심적인 대비였다. 분주하고 활기찬 환경 속에서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그녀가 남다르다는 첫 번째 암시였다. 그녀는 데이터 분석 부서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 팀장은 그녀의 평범한 이력서와 외모를 보고 얕잡아 보며 낡은 파일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하찮은 일을 배정했다. 그녀는 불평 없이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그 지시를 받아들였다. 바로 그때 갑자기 혼란이 터져 나왔다. 경보음이 울리고 사무실의 모든 스크린이 깜빡거리더니 위협적인 해골 이미지와 랜섬웨어 메시지로 바뀌었다. 회사 중앙 서버가 뚫린 것이다.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다. 장면은 중앙 상황실로 전환된다. CEO 권태민이 얼음장 같은 얼굴로 서 있었다. 최진혁 부회장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걱정하는 척했지만 내심 태민의 실패를 바라며 이 혼란을 즐기고 있었다. 사이버 보안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필사적으로 침입을 막으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공격자들은 매우 정교해서 모든 표준 방어 체계를 우회했다. 데이터 분석 부서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팀장은 쓸모없는 명령을 소리치고 있었다. 그동안 광적인 활동을 조용히 관찰하던 이서연이 악성 코드가 떠있는 메인 모니터로 걸어갔다. 동료들은 거의 그녀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코드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코드를 훑었다. 그것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는 것에 가까웠다. 이것이 그녀의 비범한 재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명확한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울렸다. 암호화키가 무작위가 아닙니다. 서버 내부 시계에 연결된 재귀 루프를 기반으로 하지만 세 번째 반복에서 결함이 있습니다. 그 루프를 격리하고 강제로 역설을 일으키면 전체 암호화가 붕괴될 겁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그녀를 쳐다봤다. 팀장이 비웃었다. 신입이 뭘 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바로 그 순간 자기 팀의 무능함에 좌절한 권태민이 직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무실을 둘러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데이터 분석 부서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말과 팀장의 일축을 정확히 들었다. 태민의 날카로운 눈이 서연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팀장을 무시했다. 설명해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가 있었다. CEO의 갑작스러운 등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은 침착하게 화면을 가리켰다. 그녀는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깊이 있게 논리를 설명했지만 기술 전문가라면 그것이 천재의 소견임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 작성해야 할 정확한 세 줄의 코드를 지적했다. 태민을 따라온 보안팀장이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그의 눈이 불신으로 이내 경탄으로 커졌다. 맙소사, 그녀 말이 맞아. 이건 정말 대단해. 그는 서둘러 단말기로 달려가 그녀의 해결책을 실행했다. 몇 분 후 위협적인 해골 이미지가 사라졌다. 시스템이 다시 온라인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위기는 그렇게 막아졌다. 사무실은 경외감에 휩싸여 서연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인해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서류의 오타를 지적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재킷을 바로잡을 뿐이었다. 태민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최고 중의 최고들만 모아놓은 그였지만 이런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단순히 그녀의 지능 때문만이 아니었다.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그는 자신에게 완전히 낯선 감정 강렬한 호기심과 이끌림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첫눈에 반한 순간이었다. 그녀가 상징하는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에 대한 매혹.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물었다. 이서연입니다, 대표님.
오늘 첫 출근한 데이터 분석팀 소속입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은 수천 개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한 깊이를 담고 있었다. 태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이 메아리 쳤다. 이서연, 대체 정체가 뭐지? 그는 자신의 인생과 회사가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절대적인 확신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평범한 가면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다음 날 YJ그룹 전체가 회사를 구한 미스터리한 신입사원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소문은 복도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다. 오전 권태민 대표는 데이터 분석팀장과 이서연을 직접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집무실은 힘의 상징이었고 미니멀하지만 위압적인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권태민은 아첨하며 변명을 늘어놓는 팀장을 차갑게 무시했다. 그는 곧장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과장된 칭찬 대신 그는 공격 분석에 대한 날카롭고 탐색적인 질문들을 연달아 던지며 그녀의 지식의 깊이를 시험했다. 서연은 각 질문에 간결하고 명쾌하게 한 치의 막힘도 없이 답변했다. 권태민은 결정을 내렸다. 금일부로 이서연 씨는 대표이사 직속 전략기획 태스크포스 팀으로 발령한다. 전례 없는 조치였다. 출근 이틀째인 신입사원을 회사 내 최고 엘리트 팀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팀장은 경악했고 서연은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한 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그 자리를 수락했다. 서연은 자신의 단출한 짐을 챙겨 임원 전용층으로 옮겼다. 이곳의 공기는 아래층과는 완전히 달랐다. 조용하고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동료들 모두가 회사의 최고 엘리트인 그들은 그녀를 호기심과 의심 그리고 노골적인 적대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운이 좋았거나 더 나쁘게는 대표와 모종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있는 낙하산으로 취급했다. 최진혁 부회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눈가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는 미소로 그녀를 환영했다. 그는 친근한 척 질문을 던졌지만 그 의도는 그녀의 약점과 배경을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자신의 계획과 영향력에 대한 방해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그녀를 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체스판의 말로 인식했다. 그녀의 새로운 동료들은 아마도 최 부회장의 눈치를 보며 그녀를 따돌리려 했다. 그들은 환영과제라는 명목 아래 그녀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부여했다. 과제는 수년 전 실패로 끝난 해외 프로젝트의 방대하고 무질서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24시간 내에 실패 원인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악명 높을 정도로 복잡해서 이전 팀들은 분석에만 수개월이 걸렸다. 그들의 목표는 그녀가 실패하고 망신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서연은 불평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새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그녀의 비범한 능력이 발휘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 간의 연결고리와 패턴을 머릿속으로 시각화했다. 숨겨진 비리 조작된 보고서, 잘못된 결정들.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실패의 이야기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다음 날 그녀는 완벽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일 정도로 통찰력 있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실패의 정확한 지점들을 지적했고 더 중요하게는 아직 누구도 직접적으로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의도적인 방해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암묵적으로 그 당시의 경영진, 즉 최 부회장의 현 동맹 세력 일부를 겨냥하고 있었다. 이 행동은 그녀의 동료들을 침묵시켰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 그녀의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보고서를 읽고 나서
그녀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권태민 역시 그녀의 보고서를 읽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분석력에 경탄했다. 그 실패한 프로젝트는 그의 아버지의 업적에 남은 오점이었고 아무도 그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었다. 서연은 그것을 단 하루 만에 해냈다. 그는 그녀와 직접 일할 핑계를 찾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는 일상이 되었다. 그는 매혹된 채 그녀를 관찰했다. 그는 그녀의 배경과 대학 시절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의 대답은 항상 모호하고 일반적이어서 개인적인 것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전문적인 능력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인간 이서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졌고 이는 그의 호기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어느 늦은 밤 그는 데이터 차트로 둘러싸인 책상에서 잠든 그녀를 발견했다. 순간 그의 차가운 가면이 벗겨지고 부드러운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몸짓으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가 막 돌아서려 할 때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하고 말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이 장은 최진혁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연의 인사기록 카드를 보고 있는 장면으로 끝난다.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단순했다. 그녀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 여자, 자기소개서에 적힌 그런 인물이 아니야. 최진혁이 부하에게 말했다.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과거를 샅샅이 뒤져.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내야겠어. 전선이 그어졌다. 권태민은 매혹과 보호 본능으로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다. 최진혁은 숨겨진 적의 존재를 감지하고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이제 다가올 폭풍의 기폭제로서 회사의 심장부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전략기획 태스크포스 팀에서의 이서연의 역할은 공식적으로 시장 동향과 YJ그룹의 잠재적 M&A 대상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권태민이 그녀에게 부여한 이 역할은 완벽한 위장막을 제공했다. 그녀는 꼼꼼하고 명석했으며 그녀의 보고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녀는 가장 회의적이던 동료들에게서조차 마지못한 존경을 빠르게 얻어냈다. 하지만 모두가 퇴근한 깊은 밤, 그녀의 진짜 업무가 시작되었다. 권태민이 부여한 높은 수준의 보안 접근 권한을 이용해 그녀는 YJ그룹의 깊은 아카이브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현재의 데이터가 아니라 10년 전의 기록들이었다. 그녀는 특정 M&A 거래와 관련된 파일을 검색했다. 누리테크라는 작지만 혁신적인 기술 스타트업의 인수건. 공식 기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작은 회사가 YJ그룹에 의해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인수되었다는 표준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이 디지털 아카이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그녀의 특별한 기술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방화벽을 우회하고 조각나거나 삭제된 파일을 손쉽게 복구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가가 가져서는 안 될 기술이었고 그녀의 미스터리한 본질을 더욱 강화했다. 차가운 기업 데이터를 파헤치는 동안 서사의 흐름은 그녀의 과거 회상으로 이어진다. 독자들은 이곳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 어린 서연이 아버지의 작지만 활기찬 누리테크 사무실에 있다. 열정적이고 명석한 엔지니어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신의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장면은 그녀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위기의 순간. 그녀의 아버지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거대 기업의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그 공격을 이끄는 남자를 언급한다. 최진혁이라는 이름의 무자비한 관리자. 비극의 정점. 회사가 무너졌다는 소식. 모든 것을 잃고 배신당한 그녀의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가족이 모든 것을 잃는 모습. 이것이 그녀의 복수 동기를 제공한다. 최진혁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기억 속에 불에 댄 낙인처럼 새겨졌다. 현재로 돌아와 서연은 누리테크 인수 파일에서 불일치점들을 발견한다.
주요 재무 보고서는 조작된 것처럼 보였다. 전 누리테크 직원들의 증언은 강요된 듯 했다. 인수 주간의 중요한 데이터 로그는 의문스럽게 손상되거나 삭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작전의 배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름을 발견한다. 누리테크의 주가를 조작하여 인수가를 낮추는 데 사용된 유령 회사. 그녀는 이 유령 회사를 현재 데이터와 교차 검증하여 그것이 여전히 활동 중이며 현재는 YJJD의 재무구조 깊숙한 곳에 묻혀 최진혁 부회장의 여러 핵심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이것이 그녀가 그의 과거 범죄와 현재의 부패를 연결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고리였다. 그녀의 심야 활동은 영원히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특히 민감한 서버 영역에 접근하던 중 그녀는 IT 보안팀장 1장에서 그녀의 해결책을 실행했던 바로 그 남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조용한 보안 경보를 울렸다. 동시에 늦게까지 일하던 권태민이 그녀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태민에게 충성하는 IT 팀장은 경보를 보고 즉시 그에게 전화했다. 대표님, 이서연 씨의 권한으로 피닉스 아카이브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심층 저장소입니다. 접근을 차단할까요? 태민은 바로 그녀의 사무실 문 앞에 있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 그는 자신의 보안 프로토콜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사로잡은 미스터리한 여인을 믿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다. 그는 IT 팀장에게 말했다. 대기해. 활동을 기록하되 간섭하지는 마. 그리고 이 대화는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지. 그는 그녀의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그녀와 대면하지도 않았다. 그는 더 많은 질문들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돌아섰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중대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에게 공간을 주기로 선택했다. 그의 감정이 CEO로서의 논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서 서연은 자신이 발각될 뻔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로그아웃하기 전에 결정적이고 암호화된 파일 조각을 성공적으로 다운로드했다. 그녀는 화면에 암호화된 파일을 보았다. 강력하게 보호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바로 열쇠였다. 장은 그녀가 차가운 결의에 찬 얼굴로 파일을 응시하는 모습으로 끝난다. 그녀 과거의 유령들은 이제 만질 수 있는 디지털 증거가 되었다. 그녀의 비밀 조사는 첫 번째 중요한 결실을 맺었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표를 그녀의 위험한 세계로 더 깊이 끌어들였다. 최진혁 부회장의 이서연에 대한 뒷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그녀의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 깨끗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정보 한 조각을 손에 넣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누리테크의 대표였던 이진석이라는 사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진혁은 이제 그녀의 동기가 돈이나 야망이 아닌 복수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이것을 위협이 아닌 이서연과 권태민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다. 최진혁은 덫을 놓았다. 그는 서류 폴더를 들고 권태민에게 접근했다. 그는 서연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과거 M&A 거래와 관련된 민감한 데이터에 비밀리에 접근했으며 신랄한 기업 비리 폭로 기사로 유명한 기자와 접촉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그녀를 경쟁사에 고용되어 YJ그룹의 치부를 파헤치려는 산업 스파이로 몰아갔다. 심지어 그녀의 첫 영웅적인 행위조차 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연극이었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 말은 권태민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오래된 파일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최진혁의 말이 악의적이긴 하지만 그가 관찰한 사실과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다. 권태민은 갈등에 휩싸였다. 그의 이성적인 CEO의 뇌는 최진혁의 고발이 과장되었을지라도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의 스파이가 끼칠 수 있는 위험은 재앙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과 서연에 대한 커져가는 감정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명석함, 침착함, 그리고 그가 엿보았던 연약함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기업 스파이라고 믿지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개인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최진혁의 말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에게서 직접 진실을 들어야만 했다. 그날 밤 그는 긴급 업무라는 핑계로 서연을 사무실이 아닌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불렀다. 이곳은 더 개인적이고 덜 공식적인 공간이었다. 그는 비난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최진혁이 가져온 서류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최 부회장은 당신이 스파이라고 믿고 있더군. 당신이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그가 틀렸다고 말해줘. 서연은 서류들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평온한 가면이 마침내 깨지고 고통과 분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경쟁사를 위한 스파이라는 것을 부인했다. 태민이 그녀를 압박했다. 그럼 왜지 왜? 누리테크 인수건을 파헤치고 있는 거지. 뭘 찾고 있는 거야? 이서연 씨, 난 당신을 보호했고 신뢰했어. 당신은 내게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진실을 향한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서연은 선택을 했다. 그 역시 그녀의 가족을 파괴한 회사의 CEO였기에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은 알려주어야 했다. 저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이내 단호함을 되찾았다. 제가 YJ그룹을 위해 한 모든 일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최진혁은 단순히 누리테크를 인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삼켰어요. 거짓말과 불법적인 주가 조작으로 회사를 파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인생들 중 하나가 제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정확한 관계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 암시는 파괴적일 만큼 명확했다. 그녀는 최진혁의 과거 범죄의 희생자였고 정의를 찾고 있었다. 태민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과거에 대한 그녀의 집착, 어디서 왔는지 모를 그녀의 놀라운 기술, 최진혁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깊은 적대감. 그것은 기업 스파이 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였다. 그는 이제 그녀의 고통의 깊이와 비밀의 이유를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은 부패의 뿌리를 내린 최진혁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대면은 명확한 해결 없이 끝났다. 서연은 자신의 동기를 밝혔지만 완전한 정체는 드러내지 않았다. 태민은 부분적인 진실을 얻었지만 이제 더 큰 선택에 직면했다. 그는 회사의 강력한 부회장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그를 불태우려는 명석하고 상처 입은 여인의 편에 설 것인가? 장은 서연이 그의 아파트를 떠나고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이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진 채로 끝난다. 태민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서류 폴더를 손에 쥔 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왜를 알았지만 여전히 그녀가 누구인지는 완전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다음 행동이 회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의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서연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권태민은 혼란에 휩싸였다. 그 인생들 중 하나가 제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라는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최진혁의 감시망이 뻗어있는 회사 내부 정보 채널을 신뢰할 수 없었다. 대신 과거 그의 아버지가 이용하곤 했던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두 가지를 은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10년 전에 누리테크 인수건의 진상,
그리고 이서연의 진짜 정체, 탐정의 보고서는 며칠 뒤에 도착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보고서는 서연이 암시했던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최진혁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이용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관리들을 매수하여 누리테크를 체계적으로 해체했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이서연이 바로 누리테크의 구이진석 대표의 딸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보고서에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슬픔과 결의에 찬 얼굴로 서 있는 10대 시절 서연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태민은 오늘날 그녀의 눈에서 똑같은 빛을 보았다. 진실은 태민을 강타했다. 비록 자신이 CEO가 되기 전의 일이라 해도 이 모든 일이 자신의 회사 이름 아래 일어났다는 사실에 그는 수치심을 느꼈다. 최진혁의 배신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을 오랫동안 홀로 해온 서연에 대한 깊은 공감과 존경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최진혁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이서연은 위협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 동맹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자신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중립적이고 사적인 장소, 그가 소유한 문 닫은 한적한 미술관으로 그녀를 불렀다. 그곳은 조용하고 사색적인 분위기로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기업과 개인의 전쟁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탐정의 보고서를 그들 사이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것을 알았어요, 이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고 최진혁이 당신의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서연은 처음에 경계했다. 그가 자신을 해고하거나 최진혁에게 넘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태민의 다음 말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을 이제 끝냅시다. 함께. 긴장감이 감돌던 공기는 강력하고 공동된 목표의식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CEO와 직원 혹은 미스터리한 여자에게 매료된 남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미술관은 그들의 비밀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이 아카이브에서 수집한 기술적 증거들, 특정 데이터 흔적, 그녀가 해독하기 시작한가 손상된 파일들을 공유했다. 태민은 기업과 정치적 맥락, 최진혁의 이사회 내 동맹 네트워크, 그의 약점, 그리고 전쟁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의 다음 프로젝트를 제공했다. 그들은 밤새도록 일했다. 그들의 지적인 시너지가 빛을 발했다. 그들은 전략을 토론하고 함정을 계획하며 마지막 대결을 준비했다. 이 협력은 강렬하고 집중적이었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교감의 순간들로 가득했다. 늦은 밤 회의 도중 그들의 직업적인 장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간단한 음식을 시켜 먹으며 그들은 전략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태민은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압박감과 정상에서의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희생자가 아닌 명석하고 친절했던 한 남자로서 이야기하며 애틋한 추억들을 공유했다. 이러한 취약성의 교환은 그들의 신뢰를 굳건히 했다. 압박감을 느낀 최진혁은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다. 그는 주차장에서 회사 차량으로 서연에게 위협을 가하는 작은 사고를 조작했다. 하지만 이를 예상한 태민의 경호팀이 제때 개입했다. 이 사건은 두려웠지만 오히려 그들의 동맹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맹렬하게 그녀를 보호했고 그녀는 그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호기심과 매력에 기반했던 그들의 낭만적인 감정은 이제 깊은 신뢰와 공동의 목표라는 토대를 갖게 되었다. 사랑은 현실이 되었고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마침내 최종 계획을 완성했다. 최후의 결전 장소는 최진혁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새로운 AI 보안 플랫폼 헬리오스의 출시 행사로 정해졌다. 그가
최고의 승리를 맛볼 순간을 그들은 그의 공개적인 처형식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장은 그들이 미술관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끝난다. 화면에는 그들의 복잡한 계획망이 표시되어 있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놓였다. 태민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이제 시작이야. 되돌아갈 수 없어. 서연이 맑고 단호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순간을 10년 동안 기다려왔어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혔다. 그것은 약속이자 헌신이었다. 그들은 함께 마지막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되었다. 무대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헬리오스 AI 보안 플랫폼 출시 행사가 열리는 날. 행사장은 최첨단 컨벤션 센터로 기술 전문 기자, 업계 VIP 투자자, 그리고 YJ 그룹의 이사진 전원으로 가득 찼다. 분위기는 웅장하고 축제 같았다. 최진혁 부회장은 쇼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자부심과 오만함으로 빛나는 얼굴로 무대 위를 활보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의 야망의 정점이었고 회사의 완전한 지배권을 위해 권태민에게 도전하기 전 마지막 단계였다. 그는 자신이 무적이라고 느꼈다. 권태민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하고 읽을 수 없었다. 이서연은 그의 곁에 단순한 직원이 아닌 CEO 직속 태스크포스 팀의 핵심 멤버로서 자리했다. 그녀는 우아하고 침착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미묘한 눈짓을 교환했다. 계획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진혁이 기조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새로운 보안의 시대, 그의 선견지명 있는 지도력 아래 YJ 그룹의 밝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헬리오스를 자신의 걸작으로 소개했다. 발표는 매끄럽고 인상적이었으며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완성되었다고 믿으며 영광을 만끽했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출시 행사의 대미인 라이브 시연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여러분께 헬리오스라는 이름에 뚫을 수 없는 요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시연이 시작되려는 순간 최진혁 뒤에 메인 스크린이 깜빡였다. 헬리오스 인터페이스 대신 새로운 제목이 나타났다. 헬리오스의 진짜 대가 부패와 배신의 이야기. 청중은 숨을 삼켰다. 최진혁의 얼굴은 혼란으로 굳었다가 이내 끔찍한 공포로 창백해졌다. 그는 기술팀에게 화면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이서연이 몇 주 전 네트워크에 심어둔 백도어를 이용해 전체 시스템을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이서연의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강당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무대에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축하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과거를 마주해야 합니다. 동시에 권태민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충격에 빠진 이사진과 기자들에게 말했다.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프레젠테이션이 될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서연이 만들어낸 스토리텔링과 데이터 시각화의 걸작이었다. 첫 번째, 파트 현재의 부패. 헬리오스 개발 자금이 10년 전 최진혁이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유령 회사들을 통해 어떻게 횡령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자금 흐름이 스크린에 표시되었다. 두 번째 파트 산업 스파이 행위. 헬리오스의 핵심 기술이 YJ 그룹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과거 최진혁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무자비한 전술을 사용하여 경쟁사에서 훔쳐온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시되었다. 녹음된 대화와 도난당한 설계도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청중석에 있던 최진혁의 동맹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 번째 파트 마지막 일격. 프레젠테이션은 누리테크의 이야기로 전환되었다. 회사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준 뒤 적대적 인수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작된 뉴스 기사, 왜곡된 주가 데이터, 강요된 증언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가 무너진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뉴스 클리핑과 함께 망연자실한 이진석 서연의 아버지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어린 서연의 사진과 그녀의 현재 사원증 사진이 나란히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약간의 통제된 감정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최진혁은 헬리오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폐허만을 만들 뿐입니다. 그는 제 아버지와 제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패는 10년 넘게 이 회사를 내부에서부터 병들게 했습니다. 강당은 완전한 혼돈에 휩싸였다. 무대 위의 최진혁은 분노와 공포로 떨며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저들을 체포해. 하지만 너무 늦었다. 컨벤션 센터의 문이 활짝 열리고 태민의 법무팀으로부터 모든 증거 자료를 미리 전달받은 검찰 수사팀이 들어섰다. 그들은 경악한 군중을 지나 무대 위로 올라가 최진혁에게로 직행했다. 최진혁 씨 당신을 횡령 업무상 배임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면서 그의 얼굴은 완전한 패배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의 눈은 찰나의 순간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승리감이 아닌 차갑고 조용한 종교를 보았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최진혁이 사라진 후 권태민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이 아니라 침울하고 단호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주주들과 직원들, 그리고 최진혁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청렴을 바탕으로 한 새롭고 투명한 YJ그룹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통제실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직원에게가 아닌 파트너에게 하듯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은 함께 무대 위에 서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마주했다. 하나의 통일된 전선처럼. 공개적인 처형은 끝났다. 전투는 승리했다. 장은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준비가 된 그들의 강력한 이미지로 막을 내린다. 헬리오스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최진혁에 대한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언론의 폭풍은 잦아들었고 YJ그룹이 과감한 새 리더십 아래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로 대체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내부적으로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고 있었다. 최진혁과 연계된 부패한 임원들은 해고되었고 투명성과 실력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기업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서연은 더 이상 숨겨진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최고 전략 책임자 CSO라는 최고의 임원직에 임명되었다. 천재 전략가로서의 그녀의 명성은 확고해졌다.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의 모습은 동료들의 존경과 감탄을 한 몸에 받았으며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완전히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직업적 여정은 완성되었다. 어느 날 오후 서연과 태민은 그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가 복수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찾는 곳이었다. 그녀는 묘소에 꽃을 놓고 아버지에게 속삭였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것은 그녀가 10년 동안 짊어졌던 복수의 짐을 마침내 내려놓는 해방의 순간이었다. 태민은 몇 걸음 뒤에서 존중의 마음으로 서서 그녀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그녀가 그에게 돌아섰을 때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평화로웠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 장면은 그녀의 복수 여정의 끝과 개인적인 치유의 시작을 의미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태민의 집무실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분위기는 평화로웠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제 일은 끝났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을 이루었으니까요. 그 말 속에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무언의 질문이 담겨 있었다. 태민이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정의를 위한 당신의 일은 끝났을지 몰라도 나와 함께할 당신의 일은 이제 막 시작이기를 바랍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곧 존경심으로 그리고 감탄으로 변했으며 이제는 깊고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자라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 없는 자신의 미래 혹은 회사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다른 이유로 남아주기를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는 거창한 제스처로 무릎을 꿇지 않았다. 더 친밀하고 더 현실적이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지만 그 안에는 반지가 아닌 맞춤 제작된 키카드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집, 내 인생의 열쇠예요. 그가 말했다. 계약도 거래도 아닙니다. 초대해요. 당신의 CEO나 전투의 파트너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인생의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을. 이 파격적인 청혼은 그들에게 완벽했다. 그것은 전통이나 의무가 아닌 파트너십과 평등, 그리고 공유된 미래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 1년 후 YJ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이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 권태민과 이서연은 재계에서 가장 명석한 파워 커플로 알려졌다. 회의실에서도 인생에서도 완벽한 팀이었다. 마지막 장면은 그들의 집 그들이 첫 번째 중대한 대립을 가졌던 바로 그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서 펼쳐진다. 하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았다. 따뜻함과 편안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민이 처음에는 거의 보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유령이 아니라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기억일 뿐이었다. 혹시 그 첫날 생각나? 태민이 물었다. 매일 생각나요. 그녀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다. 어떤 평범한 신입사원이 시스템을 뒤엎기로 결심했던 그날 말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이야기는 공유된 기쁨과 깊은 사랑의 순간으로 끝을 맺는다. 평범하지 않았던 소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던 CEO는 자신의 모든 것을 찾았다. 비극에서 태어난 그들의 여정은 조용하고 아름다우며 영원한 행복으로 막을 내렸다.